우리 공화당이 어제 오후에 광화문 광장에 천막 4개 동을 다시 설치하면서 서울시와의 천막 전쟁이 다시 또 시작이 됐습니다. 네, 한편 베트남 이주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동영상이 SNS에 유포된 지 하루 만에 용의자인 남편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들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보신 것처럼 이제 우리 공화당 서울시 거의 뭐 나잡아봐라 이런 게임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쎄요. 광화문 광장에도 설치한 거죠. 세종문화관 앞에도 설치했는데 그렇죠. 어제 또 광화문 광장에 그 화분들을 비집고 또 설치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설치한 건 이제 세종문화회관 앞이죠. 네. KT 광화문지사 앞쪽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번에 설치했던 것이 광화문 광장 남쪽이었다면 예. 지금 이제 북쪽으로 옮긴 거거든요. 그래서 화분을 이제 피해가지고 예. 설치를 또 했는데 4개의 동입니다. 네. 청계 광장에 있던 거를 옮겨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숨바꼭질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천막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네요. 예. 네, 우리 공화당이 왜 이렇게 시민들의 불편을 무릅쓰고 광화문 광장을 고집하나 이 부분도 궁금한데 네. 어제 천막이 설치될 때 주변에 경찰들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경찰이 나서서 먼저 제지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글쎄요, 먼저 왜 광화문 광장을 고집할까를 생각해 보면요. 네. 일단은 아마 상징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광화문 광장이 아무래도 집회를 하기가 좀 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있는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뭐 형평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과거에 뭐 참여연대라든지 다른 시민단체 내지는 세월호 천막 등등 그리고 민주당에서 김한길 대표가 대표를 할 때 예. 2012년입니다. 그 당시에 저 천막을 치고 집회 시위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것들을 조원진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형평성을 얘기하면서 우리도 물러설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때하고 세월호하고는 또 같은 형평성에 놓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시민이 불편하다든지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앵커께서 물으신 대로 이렇게 어쨌든 불법 아닙니까?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네. 천막을 설치했으니까요. 이걸 이제 경찰이 설치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느냐 이렇게 이제 시민들은 어떤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의아할 수 있는데요. 예. 사실은 저렇게 이제 천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폭력이라든지 내지는 재물을 손괴한다든지 할 때는 경찰이 개입할 수 있죠. 예. 그런데 그런 게 없다면 이 천막이라든지 이거 설치할 때 도로든 이 광장이든 관리 주체는 서울시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이 개입할 근거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렇게 천막을 설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경찰이 그것을 예. 이제 막는 것은 그러니까 불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찰은 여기에 이제 일단 개입을 어제도 거기 집회를 이제 주위에 경찰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보고만 있었다고 일단은 얘기합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거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뉴스에 계속 나오다 보니까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뭐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대한애국당에서 우리 공화당 바뀐 것도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됐고요. 그렇죠. 예, 홍보 어쨌든 차원에서는 간에. 좋은 네. 것 같은 생각이 예. 드는데 서울시가 이제 오늘 오후 6시까지 철거해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뭐 대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말을 예. 했잖아요. 근데 예, 맞습니다. 철거는 안 하겠죠. 글쎄요, 이제 철거를 한번 했었잖아요. 예. 그거 설치가 된 것이 5월 10일 날 처음 이제 설치가 된 거거든요. 네. 설치를 한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탄핵 반대 집회를 하면서 당시에 5명이 어쨌든 사망을 했거든요. 네. 추모 집회를 하겠다, 또 추모를 하겠다, 분향소를 설치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처음에 어쨌든 설치를 한 겁니다. 네. 그런 다음에 어쨌든 이걸 불법으로 설치를 했으니까 서울시에서 이제 개고 통지를 했죠. 네. 철거 안 하고. 근데 이제 철거 안 하고 버티다가 6월 25일 날 어쨌든 행정 대집행을 해서 철거가 됐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6월 28일까지 사실은 그 철거가 된 날 사실은 바로 다시 재설치를 했잖아요. 예. 그런 다음에 6월 28일 트럼프 대통령 온다 그랬다가 다시 철거했었죠.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어제 그러니까 설치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이제 서울시에서 예. 개고 통지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철거를 하라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제 철거에 들어갈지 행정 대집행이라고 합니다. 예. 행정 대집행에 들어간다고 서울시는 공언하고 있습니다. 저건 네. 좀 부딪히겠네요. 그러면. 예, 저번에도 사실은 좀 물리적 충돌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 공화당에서 2명, 그다음 용역업체에서 1명 네. 경찰에 뭐 체포되기도 하고 했었는데 저번에도 상당한 어쨌든 충돌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서울시도 어쨌든 강경한 입장을 지금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6시에 행정 대집행에 들어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지난달 25일에 아마 철거할 때도 상당한 비용이 들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철거하면 또 비슷한 비용이 들 텐데 이 비용들은 지금 조원진 대표한테 청구하는 게 가능한 겁니까? 예, 그걸 좀 말씀드리면 원래가 이제 먼저 퇴거 명령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강제 철거 명령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걸 이제 안 하면 원래 강제 철거 명령을 했을 때 자기들이 철거하면 그 철거하는 사람들의 비용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철거 의무자의 비용으로 예, 예. 말이죠. 근데 이제 안 하면 바로 이제 행정청에서 이렇게 대집행이라 해서 대신 집행하고 예. 그 비용을 이제 받는 겁니다. 예. 아, 대신 집행이라서 대집행. 그래서 대집행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비용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 비용의 부담 주체는 철거 의무자입니다. 그렇죠. 철거 의무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공화당이 네. 설치했으니까요. 근데 저번에 그 이제 1억 5,900만 원 나왔어요. 예. 저번에 한번 2억 2월 정도, 20, 예. 2월 25일 날 철거했던 거 말이죠. 네. 그거는 그 철거 의무자가 우리 공화당이었거든요. 예. 중앙당. 그때는 그러니까 조원진 대표가 아니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우리 공화당을 상대로 가압류가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 당시는 조원진 대표를 철거 의무자로 거기 적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조원진 대표에게 가압류를 할 수 없고요.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시 이번에 개고 통지 또 했잖아요. 예, 예. 네. 그러면서 거기에는 조원진 대표를 적시를 했어요. 아, 대상이 바뀌었군요. 예, 우리 이렇게. 공화당도 집어넣고 아. 조원진 대표도 집어넣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철거를 안 해서 서울시에서 행정 대집행을 한다면 이번에는 조원진 대표에게도 사실 가압류는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아, 이게 지금 광화문에 계속 천막을 설치하냐 마냐 이거를 네. 조금 이제 좀 지치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글쎄 말입니다. 네. 예, 예. 다음 소식을 가보죠. 자, 이게 인터넷에 굉장히 지금 동영상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 출신 여성, 그러니까 한국인 남편이고요. 네. 베트남 뭐인의 와이프인데 폭행 영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네. 아이까지 얽혀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글쎄 말입니다. 이거 뭐 먼저 그 SNS에 말이죠. 네. 이 폭행 동영상이 유포가 되면서 누리꾼들 나아가서는 뭐 우리 국민들의 공부를 사고 있는 그런 네. 사건인데요. 문제는 이제 전남 영암군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네. 6일 날 오전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베트남에서 이주한 아내죠. 이주 여성 아내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예. 그런 이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애도 저렇게 있고요. 예, 네. 더군다나 문제는 이제 아이가 지금 기저귀를 차고 있거든요. 2살 네.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울면서 엄마한테 매달리는데 그걸 이제 아랑곳하지 않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또 뺨을 고전에 먼저 때리는 장면이 네. 있습니다. 이 30대 남성이 지금 아내가 30살인데요. 이렇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했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분노가 많이 이제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 남편은 일단 긴급 체포가 됐고 네. 지금 부인과 아이는 분리 조치된 상태인데 상습 폭행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상습 폭행이라고 그러네요. 이렇게 되면은 보복 조치가 또 있을 가능성도 그렇죠. 농후한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도 지금 가정 내 폭행이 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저것뿐이 아니라 하더라도 2015년에는 1만 2천 건, 2016년에는 1만 4천 건, 예. 2017년에는 1만 5천 건 정도의 가정 폭행이 발생을 했어요. 예.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저것도 이제 가정 내 폭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정 내 폭행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제 베트남 이주 여성에 대한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이 좀 서투른가 봐요. 네.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내지는 뭐 음식을 갖다 하지 말고 뭐 치킨을 시키라 했는데 왜 말 안 듣고 그렇게 하느냐 뭐 이런 건데 여러 가지 의미가 지금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런 경우에는 이제 분리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예. 저런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매 맞는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어떤 준비는 돼 있습니다. 먼저 네.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신체라든지 정신적으로 저렇게 이제 다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치료비는 300만 원까지 이제 도움이 됩니다. 네. 예. 그다음에 숙소는 5일치 그 숙박 비용을 지급해 줍니다. 경우에 그리고 만약에 이제 문제가 심각하면 예. 집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예. 최대 2년까지 보호 시설에 이제 그 지원을 좀 해줍니다. 예.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상담 지원도 24시간 해주고요. 네. 법률 상담이라든지 가정 상담소에서의 어떤 상담 같은 거, 그 다음에 자녀 면접 교섭권 같은 거, 예. 나중에 이제 문제가 돼 떨어져 있을 때 말이죠. 그런 것들은 제한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은 이 매맞는 아내들을 위한 지원책은 마련돼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가정폭력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돼 있긴 한데, 근데 우리나라 그 속담에 항상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고 늘 이제 문제가 저렇게 이제 맞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긴급 체포가 됐을 뿐만 아니라 네. 저 아내에 대해서는 바로 분리를 해가지고 보호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유가 드러난 이유만 보면요. 네. 한국말이 서툴다. 알고 그러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치킨 시키니까 음식 하지 마. 음식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이유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그리고 분리는 됐겠지만 네. 이 정도면 처벌은 어느 정도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치킨을 사실은 음식하지 말고 치킨을 시키라 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아내가 뭘 치킨을 시켜 먹느냐 밥해 먹지 예. 그래가지고 혹시 치킨을 시키라는 거를 조금 말을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예. 돈이 드니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안 시켰다고 저렇게 갑자기 화를 내는 게 아닌가 네. 싶은데 저 정도라면 저것은 상습적으로 폭행이 있어 왔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네. 만약에 이제 뭐 상습 폭행이라든지 상습 지금 여기 이거는 소주병으로도 때렸다 그래가지고 예. 사실은 폭행 상해뿐만 아니라 특수 상해로 의율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수사당국에서 도구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있거든요. 예. 예. 만약에 특수 상해 같으면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러니까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인데 말이죠. 예. 뭐 봐야겠습니다만 상당히 무겁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동 학대하고 있잖아요. 네. 아동을 꼭 때려 학대가 아닙니다. 저렇게 아동이 보는 데서 다른 사람을 떼서 심리적 충격을 주는 것도 학대거든요. 예. 저것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가정 내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또 혹시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네네네. 또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저 정도 되면 지금 이제 구속영장도 신청을 했거든요. 예. 구속도 될 수 있고 다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저 가정이 어차피 또 잘 살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예.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상담도 하고 둘도 화해도 시키고 예. 그리고 또 저 남편이 술 먹고 때렸을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렇지 않도록 또 이렇게 치료받고 상담하는 것도 다 같이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처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이 가정 내 폭행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참 미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애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아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이 남편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예.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고 뭐 그것이 또 제대로 안 된다면 처벌도 강력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네요. 긴 관점에서 좀 네, 지속적인 그렇습니다. 조치가 필요하다는 네. 말씀이셨고요. 예. 이번 사건도 참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젊은 남성들이 평화의 소녀상에 침을 뱉었습니다. 이제 원래 일본인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 보니까 다 한국인이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어제 새벽 그러니까 6일에서 7일로 넘어가는 그 새벽입니다. 이때 이제 일어난 사건인데 아마 이제 술을 4명의 20대, 30대 같이 어울려서 먹었는가 봐요. 예, 예. 이제 술 먹고 나서 저기가 이제 안산 상록수역이라고 네. 그 광장입니다. 거기에 평화상이 이렇게 있는데 소녀상이 거기에 뭐 침을 뱉고 엉덩이를 흔들고 네.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찍고. 조롱을 예. 하고 모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걸 보고서 신고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못 잡았습니다만은 CCTV라든가 이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모두가 이제 4명을 확보를 했고 예. 3명은 이미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사건인데 지금 이 4명이 왜 그랬느냐? 처음에는 이제 한 사람이 일본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본 사람 아니냐? 예. 그래서 신고를 할 때는 그렇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뭐 일본 사람은 아니었고 예. 그중에 한 사람이 일본어를 뭐 썼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뭐 일용 노동자들이라고 그러고 또 네. 무직자들이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술을 먹었다 하더라도 저것이 상당히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데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침을 뱉고 그 앞에서 엉덩이도 흔들고 동영상 찍고 이랬잖아요. 네. 근데 그 죄목을 보니까 모욕죄가 적용이 된 것 같은데요? 글쎄 말이에요. 예. 원래 모욕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말로 하는 것만 모욕이 아니에요. 예. 모욕죄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조롱하는 말과 욕하는 말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거동, 행동으로 해도 이제 모욕죄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것도 이제 모욕죄 의율이 가능하다고 이제 경찰은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상이 사람이 동상이라 아니고 하더라도 동상인데도 예, 그러네요. 그건 뭐냐면 예. 저 이제 동상이긴 하지만 저기 관리 주체가 있고 저 동상이 왜 세웠는지 의미하는 바가 있거든요. 예. 저 위안부 지금 동영상 아닙니까? 할머니분들. 그래서 예. 동상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 주체도 있고 누군지 그 모욕의 대상을 갖다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모욕죄 의율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과거 어떤 예가 있었냐면 2012년에 네. 저기 일본 대사관 앞에 우리 연합뉴스 옆에죠. 예, 예. 지금 소녀의 평화의 소녀상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다가 말뚝을 세우고 다케시마는 일본 땅 뭐 이렇게 세우는 거 있었잖아요. 예, 예. 그 당시는 명예훼손죄로 의유를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케시마는 일본 땅 이렇게 허위 사실을 적시했기 때문에 그때도 역시 그것도 이제 명예훼손죄로 기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비춰보면 이번에도 동상에 대해서 모욕을 했다 하더라도 모욕죄 의율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모욕죄가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데 예. 글쎄 저거는 지금 그 사람들이 장난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예. 것이고 아무래도 지금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네요. 예. 네, 장난도 다시- 뭐 칠 때 쳐야죠. 예. 맞습니다.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네. 좀 제대로 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